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아이패드 미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5세대 모델로 불리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아이패드 미니 2019 모델에 해당합니다. 국내에는 지난 4월 정도 출시가 되었고, 사실 개봉기를 하는 게 사실 뒷북이긴 하지만 여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떤 단말기인지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 색상이라는 걸 패키지상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패키지상에서 측면에서는 아이패드 미니라고 확인할 수 있고, 아이패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작은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56기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와이파이 버전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버전도 있지만 LTE 모뎀 탑재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성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와이파이나 아니면 핫스팟 연결 안 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LTE 모뎀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256기가 바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기본 모델 같은 경우 64GB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애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오픈할 때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실물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그 미니 버전 같은 경우는 처음 지금 살펴보는데 굉장히 좀 작아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7.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휴대용 목적으로 해서 좀 더 대형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그 태블릿 중에 유일한 선택지 중에 하나인 모델에 해당하죠. 비닐을 벗겨보면은 이렇게 바로 좀 색상을 뒷면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색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 로고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범하게 로고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쪽 그 우측 그 좌측 상단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시리즈에서도 그렇게 약간 좀 카톡티 디자인을 가진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 5 5세대 모델에서는 지금 카톡티 디자인이 아닌 거의 뒷면 백커버 쪽 높이와 단사하고 동일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이유를 살펴보면은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OIS라고 해서 그 아이폰에 적용되어 있는 광학식 손떨림 보존 기능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카메라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티 없는 맨들맨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쪽에는 없고 이쪽 우측 쪽에는 보면은 그 볼륨 버튼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 버튼 반대쪽에는 이렇게 그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파이 이어폰 아날로그 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은 양쪽에는 스피커 홀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듀얼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있고요. 양쪽에 이제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 스피커라고 해서 이쪽 양쪽뿐만이 아니라 이 반대쪽에도 스피커 홀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양쪽에만 듀얼 스테레오만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 역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부터는 저기 C타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쪽 대각선 비율로 7.9인치에 해당하고요. 화면비는 4:3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물리적인 홈 버튼이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홈 버튼이 있더라도 약간 좀 터치 베이스 햅틱을 적용한 게 많았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진짜 물리적인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그 지문 인식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면은요, 이렇게 바로 부팅을 시작을 하고요. 사실 이제 막 개봉을 했기 때문에 설정이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은데, 제품이 한번 사이즈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남성이 이렇게 잡기에도, 한 손으로 잡기에도 사실은 살짝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못 잡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잡았을 때는 굉장히 편한 그립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한 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립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요거 설정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굉장히 좀 슬림하죠. 실제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mm대를 두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6.1mm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이폰보다도 거의 1mm, 2mm 가까이 더 그 슬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작을 한번 볼게요. 파일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면 카메라 또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 버전, 엔트리 버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굉장히 뭐 화소가 높진 않아요. 전면 같은 경우는 700만 화소,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도 높은 800만 화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태블릿을 이용해서 뭐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냥 뭐 무늬 정도만 카메라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 아이디 설정하는 게 있는데, 터치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이쪽 전면에 있는 그 홈 버튼을 이용해서 그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설정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네,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로 설정을 했고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앱에서 설정하는 걸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동의하시면 되고요. 최신 IP 수동으로 업데이트.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iOS 기본 버전, 아마 그 12 버전이 12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OS라고 해서 전용 OS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아이패드 OS 뭐 13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인하고요. 그리고 시리 설정도 바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뭐 야간 모드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공유 안 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상도를 살펴보면은 7.9인치에 해당하지만 해상도는 굉장히 높아요. 뭐 1536에 2048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패드 프로라고 2세대 모델보다도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7.9인치에서도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희가 보통 이제 PPI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픽셀 퍼 인치, 1인치당 픽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를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에서도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스크린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24 PPI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출시한 그 아이폰 11과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PPI, 인치당 픽셀 수가 그만큼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이제 트루톤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외부 조명에 따라 가지고 디스플레이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은요,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주광 환경에 따라 가지고 실제 유저가 가장 편안한 색상으로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는 기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전압, 제어기 빠르게 접근하기, 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은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은 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모뎀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와이파이 모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패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되고 홈 버튼, 그리고 설정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스크린 반의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시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그 iOS 그 12.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하면 iOS 아이패드 전용 OS로 업데이트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256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본 어플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245기가 정도, 256기가에서 한 11기가 정도 빠지죠.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성품들도 먼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폰에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간단한 뭐 킥 매뉴얼이나 아니면 뭐 스티커들에 대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여전히 구성이 품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제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은 USB A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라이트닝 포트, 8핀 라이트닝 포트를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국내형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내형 제품이기 때문에 220V AC 코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충전 포트, USB-A 포트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W USB 파워 어댑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충전을 제가 한번 해보지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다만 그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최소 이제 18W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10W보다 더 높은 그 충전 전류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그 이상의 충전 전류 지원한다고 하면은 10W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외에도 더 이상 구성품은 없습니다. 뭐 이 모델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먼저 확인해 보면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7.9인치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반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살짝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이제 굉장히 좀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중량은 한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벼워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아이폰 11 뭐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거의 230g에 육박하는데 그 모델보다도 7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 무게에 대한 경쟁력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많은 그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칩셋이 그 A11 그 12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애플 작년에 아이폰에 탑재되었던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프로세서 성능만 살펴보면은 올해 출시되었던 안드로이드에서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되었던 그 프로세서가 뭐냐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라는 칩셋이 있는데 그 칩셋보다도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작년에 탑재되었던 애플의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프로세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AP 자체의 이제 프로세스 성능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GPU라고 해서 그래픽스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성능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뭐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에 하나의 일체형 칩셋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GPU 같은 경우도 그 쿼드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용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웹 브라우징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 시청 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한 제품은 256GB가 되어 있는데 램은 3GB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 말고도 64GB 옵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면에 싱글, 후면에도 싱글을 지원해요. 다만 그 화소 같은 경우는 후면 같은 경우는 800만, 전면은 7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은 화소를 가지고 있고 후면 같은 경우라도 OIS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밋밋한 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카메라 활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을 때도 뭐 카메라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에 해당하는데 요즘은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많이 사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쿼드 시스템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단 쪽에 스테레오 스피커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쪽 스피커 자체가 이쪽에만 유지한 게 아니라 이쪽 하나, 이쪽 반대쪽 하나로 했다고 하면 약간 좀 더 높은 공간감까지도 유지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다만 뭐 엔트리 모델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 한 40 후반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치고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제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또 그 상단에 있는 이어폰 잭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5.0 버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팟뿐만이 아니라 일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지원되어 있어가지고 뭐 지문 인식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홈 버튼으로 해서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한 5000mAh 정도가 조금 더 상회하는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배터리 그 폼팩터에 비해서 보면은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5000mAh 정도 암페어 정도 들어가 있고 이 정도 해상도라고 하면 충분히 뭐 10시간 이상은 충분히 견뎌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시가 되면서 또 다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플 펜슬 1세대 모델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뭐 필기나 드로잉이나 이런 작업들까지 더 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되어 있고요. 한번 애플 펜슬도 한번 뜯어볼게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도 2세대 모델이 이제 프로 3세대 모델과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에 해당하죠. 1세대 모델과 2세대 모델의 차이는 뭐 마그네틱 기능이 지원되는 차이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길어요. 진짜 볼펜을 잡는 것 같은 굉장히 좀 길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약간 좀 몽툭한 팁이 존재해 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커버를 열게 되면 라이트닝 포트가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닝 포트를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주면은 충전뿐만이 아니라 연결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보면은 네, 지금 보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으로 해서 쌍으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바로 연결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 펜슬이 이제 아이패드하고 조합이 좋은 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런 점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플 펜슬하고도 아이패드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점도 장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건 좀 불편한 부분이 하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선택할 때 애플 펜슬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애플 펜슬까지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실물을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컴팩트하고 작아요.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아직 뭐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하고 아이폰 그 XR 모델을 동일한 프로세서 적용되어 있는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봤을 때는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좋은 고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모델 10.5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작은 이렇게 겹쳐서 한번 보시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두께는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이즈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제품에 해당해서 아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휴대용 그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뭐 사실 뭐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 비교 통해서 한 49만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출고가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투자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상 아이패드 미니 5세대 5 모델에 대한 개봉기를 마칩니다.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